네,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텐미리 시작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맞은편은 벌써 냄새가 나네요. 세상에. 휴가 끝났나? 아직. 예. 반말해 이거 몇 살이야? 아니 저기 전어도 드시던데. 아 맛있지. 아니 지금 전어 드실 때가 아니잖아요. 전어가 죄가 없어요. 전어는 죄가 없죠. 수사를 안 했어 근데 아직. 아, 자, 참. 일단 수사는 어디를 수사해야 될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총체적 난국의 잼버리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오늘 미리미터 주제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보기 1번은 전 정부다. 보기 2번은 현 정부다. 네, 98%가 현 정부의 잘못이다.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전 정부 그 책임이라고? 3번은 왜 없는 거야? 3번이 뭐예요? 무정부, 전현무. 히든싱어는 안 하나요 요즘에? 아이고 세상에. 재밌던데. 지금 아니 그 뭐 안주까지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 국산인가 이거?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물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뒤에 이어진 폭염으로 지금 농산물 값이 치솟고 있어요. 네. 또 최근 병해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도매 가격이 일주일 만에 70%가 넘게 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래서 혹시 작년처럼 김치가 금치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의 도매 가격이요 4일 기준 10kg 224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4.9%가 올랐고요. 한 달 전에 비교하면 118.4%나 뛰었습니다. 무, 대파, 양파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무도 일주일 전에 비해서 70%, 한 달 전에 비해서 128.7%가 올랐어요. 농수산물 값뿐만 아니고요. 지금 유가까지도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국내 주유소 휘발유하고 경유 판매 가격이 지금 4주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평균 보면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1,638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유가 1,45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국제 곡물 가격도 오르고요.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73종 중에서 68종의 가격이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관련해서 사실 연중 내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봤었어야 되는데 네. 6월, 7월에만 잠깐 지금 작년 기저 효과 때문에 2%대를 찍었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잠깐 안심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다시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이렇게 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라면 30원인가요? 50원이죠. 50원. 예. 그거 말고 또 뭐 있나요? 물가 그러니까 지금 감 잡아야 내리라 그러면 되는데. 내리는 거지. 네. 거기도 100원씩 다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압박하는 거 말이야. 말고 지금 진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 이거 진짜 같은데요. 대책이에요. 그러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거 굉장히 좀 힘듭니다. 네. 네?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경기가 뭐예요? 불경기지. 그렇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대책이 필요합니다. 야, 오늘은 술이 대책이. 쓰다. 대책이. 자, 두 번째. 네, 이번 주는 아마 환율을 좀 지휘해서 보셔야 될 것 환율. 같아요. 지난주 미국 미국 신용 등급이 하향된 충격이 어디까지 네. 펼쳐질까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환율 영향이 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고하셨죠. 예. 실제로 지난주 말이었죠.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장중 1,310원을 넘어섰어요. 그 금요일 보면 마감가는 1,309원인데 장중 1,300원을 넘어서서 1,310원을 터치했는데 1,300을 넘어서 마감한 것도 역시 한 달 만에 네.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래도 역시 미국발 대외 충격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춘 데 그렇죠. 이어서 아마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미국 통계 지표가 하나 있는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102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이어서 우리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번 주는 환율을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해야 하는 한 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불안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제 요즘에 신데렐라 같은 제가 신데렐라요? 아주 불면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왜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가 그 잠을 못 자면 뭡니까?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모짜렐라. 다음 뉴스 해주시죠. 네. 짧게 치고 술 있어. 빠지시네요. 네.
이상민 표정, 이상민 최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마지막 한잔 하시죠 거기. 네. 아니요. 좋아요는 왜 이렇게 안 아니에요. 누르는 거야 자, 이거?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것도 전 정권 탓이야 이거. 나 참.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해외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몇 번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홍콩에서 어떤 우리가 투자한 펀드가 뭐 어떻게 됐다더라, 네. 독일에서 어떻게 됐다더라, 벨기에, 영국 지금 주요국을 가리지 않고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실패 사례, 원금 손실 사례가 쭉 나오고 있는데 주로 기관 투자자이거나 사모인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 대중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조금 덜한 거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지금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모 펀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 중에서 일반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공모 펀드가 투자해서 부실화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소식이 나왔네요. 안 그래도 보니까요. 지금 현재 개인들이 들어간 공모 펀드가 해외 부동산에 약 2조 원대 가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에서 6년 전에 앞다퉈 투자했던 미국과 유럽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묶인 자금들이 그 중에서 다수가 지금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안 좋은 소식인데요. 현재 54개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중에서 28개가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원금 손실은 뿐만 아니라 그 전액 손실까지 우려되는 굉장히 헐값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을 매도해야 되는 큰 위기 상황에 있는 펀드들 몇 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실까봐 지금 각 그 펀드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 펀드가 만약에 부실해진다면 바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부실 판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판매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감독 부실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지금 당장이라도 공모 펀드 관련해서 특히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위험 최소화 대책을 당장이라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 어떻게 부동산- 이런 나쁜 뉴스만 전하니까 정말 그 반국가 세력들이 설치는 겁니다. 이게 다 공산당 같은 기관지 언론 탓 아니에요? 예, 공산당으로 제가 삼행시 하겠습니다. 네. 공. 공산당 언론들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네. 네, 산. 산산이 부숴버려야 됩니다. 오. 당. 당당하게 먹방 빠르게 가 안 하고 붕장어. 저 한 마리가 왜 나와 있나 입속으로 했습니다. 구속. 속으로 구속이라니요. 기소해 버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상민 씨가 드시고 계신 거 왜 소주병에서 맥주가 나오냐고 하는데 맥주인 것을 이미 따라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가 다 휘발됐어요. 휘발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증이 이 안에 있나? 어떻게 알죠? 영수증은 어떻게 잘 챙기셔야 될 텐데 휘발되지 그건 않게. 동훈이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동훈이한테.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네, 입속으로 구속된 거 왕꿈트리의 영혼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인사드릴게요. 안녕. 네, 새로운 명패인데요. 제가 겸손 고딕체로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그림자 효과를 넣다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모자랐는데 내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릉. 자, 맞은편.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입니다. 거울 안 들고 오셨네요. 네, 안 봐도 예쁘니까. 그 류미리 같은 사람이나 거울 들고 오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목걸이 같은 거 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요? 네. 아, 내일 좀 빌려주세요. 엄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미리미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저희 질문입니다. 자, 제가 드린 보기 1번 대통령이 중구난방이다. 보기 2번은 공무원들이 중구난방이다인데요. 응답하신 분들의 99%가 대통령이 중구난방이다라고 의견을 모아 아니, 주셨습니다. 중구의 난방이 그렇게 안 됩니까? 네, 좀 이거는 신경 좀 써주셔야-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예, 해결 좀 해주시기 냉방은- 바랍니다. 냉방도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겠네. 요새는 냉방이랑 난방이 또 같이 되는. 그러니까 네. 아유 하우젠. 네. 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동 먼저 걸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8일 이르면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제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조인트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인데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이미 발표했던 대중국 수출 통제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 미국 상무부가 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일부에 대해서 장비와 기술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행정명령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대정부 보고 의무까지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까지.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보고하고 심사하고 그 다음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상 이제 기술에 대한 통제와 투자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발표가 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약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발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미국 의회가 한술 더 뜨는데요. 한국, 일본 등 동맹 있잖아요. 네. 동맹 또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공화당의 켈러거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이런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동맹국도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문제는 결국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그렇죠. 것인가인데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양한 투자 제한 조치가 더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를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미리 알아서 업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든지 우리 조치를 미국에 얘기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서 정부 대처에 대해서 역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여전히 미중 경쟁 또 우리의 애매한 입장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크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든이 오빠가 저 미국 우방국에 대해서도 계속 그 대중 투자를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여력이 없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정답은 목수였습니다. 왜요? 복수? 못 사는 사람. 무엇을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이든이 오빠도 이 개그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 네, 네. 못 사는 사람. 저는 이 위험한 발언이 나올까봐 이게 네. 직업을 또 그렇게 함부로 가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목수. 저도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충분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감히 또 그런 우려까지 해버렸네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네. 어제 코스피 2,600선이 붕괴가 됐고요. 또 묻지마 초전도체주 관련해서 지금 과열 현상이 있어서 증시 관련해서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였는데요. 한국 초전도학회에서 지금 현재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LK99 이게 상온 초전도체냐 아니냐 지금 약간 그렇죠. 세계적으로 화제인데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화제고. 상온 초전도체로는 초전도체로 보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한 3일 정도 초전도체주 관련해서 상한가를 달리다가 저는 금요일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다시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이번 주에 다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두 업체는 29% 이상을 올랐고요. 서남과 원익은 14%, 10% 이상 오르는 등 초전도체주 관련해서 지금 동반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게 초전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기존의 대장주였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격인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가 각각 10%대로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2차 전지주가 이제 워낙에 지금 볼륨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에서 빠지면 지수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2차 전지주 약세에 따라서 코스피가 22포인트 떨어진 2,580선에 맞췄고요. 코스닥도 20포인트 떨어진 898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고 종가 기준으로 2,600선이 밑던 거는 약 2주 만입니다. 문제는 이런 초전도체주 등 테마주에 대한 과열이에요. 네. 지금 얼마나 과열인가 봤는데 심지어 어떤 초전도체 회사는 우리는 초전도체주 회사가 아닙니다.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관련 기술도 없습니다라고 공시를 냈어요. 그럼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공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10%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거래량도 거래 금액도 지금 과열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27조로 올해 1월보다 2배 이상 올랐고요.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B2도 현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올 초보다는 무려 4배 이상 올랐고요. 신용, 빌려서 하는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신용도 현재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에는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에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주식을 못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비합리적인 투자를 좀 자제하시고 묻지마 투자는 금물, 특히 B2는 금물 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주식창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유 이놈의 자식아 너는 주식창이랑 결혼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배우 주진모 씨가 결혼하면 장모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주진모 씨가 결혼. 주사위. 주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이든 오빠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박근님 오늘 예쁘다는 댓글이 유독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다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좀 미모를 조금 더 부각시킬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전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짧게 하나 더 짧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할게요. 지금 LH 아파트 관련해서 철근 누락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LH가 이런 어떤 문제는 2년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 특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나면 전관으로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이권 청탁 관련해서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관 특혜를 퇴출하겠다라고 선언한 하고 나서 그 퇴출 공무원들이 재취업 심사하는데 지금까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취업 심사가 거부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관련한 종합 건축 사무소 같은 데 취직을 했었고 네. 그 업체들이 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감리하는 업체였더라. 그래서 전관 비리가 근절되고 있지 않더라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법조계든 건축계든 전관 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네, 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나오셨고요. 박시동입니다. 맞은편에는요. 명망입니다. 네, 녹조라트가 점점 옅어지네요. 네, 옅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건강 생각하시나 봐요. 블렌딩을 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리미터 먼저 할게요. 자, 정부가 잼버리 공연에 BTS 차출하려고 하죠. BTS에 참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아미들은 벌써 들고 일어났습니다. 참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요. 제가 드린 보기 1번은 이겁니다. 차출한다고 해도 참석하면 안 된다. 보기 2번은 BTS에게 국정을 넘기는 조건이라면은 참석할 수 있다. 였는데요. 73% 정도가 2번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국정을 넘기는 조건. 김남국 대통령이라고 벌써 나오는데, 김남준이죠. BTS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저는 BTS 몰라도 네, BST는 알아요. BST 네. 뭘까요? 보신탕. 영포 빌딩에서. BBK 나올 줄 알았어요. BBK. 예. 남준, 네, 남준,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동 바로 걸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인데요.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죠.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또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12시 40분경 성남에 위치한 SPC 계열 샤니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50대 직원이 작업 도중에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 3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셨다고 해요. 다행히 이제 병원 가시는 길에 호흡과 맥박은 돌아온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보도까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이 중태다라는 것까지만 나왔고 네. 아직은 이제 좀 최신 소식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부디 이제 경과가 좋아서 깨어나시기를 일단 기원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SPC 그룹 계열사에서 지금 다양한 사고가 났었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작년 10월에는 끼임 사고로 20대 근로자가 사망했었던 네. 사고 전국이 떨썩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대재해법으로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된 바도 있고요. 뭐 천억을 들여서 뭐 안전시설 강화하겠다, 대국민 사과하겠다 이런 법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개선된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고요. 특히 같은 공장에서 이게 세 번째 사고랍니다. 지난 5월에는요 50대 여성 근로자께서 팔김 사고도 있었고요. 6월 달에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서 골절되는 사고까지 해서 이게 벌써 세 번째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분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경제 코너 하고 있지만 경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길 가다 죽고 뭐 축제 가서 죽고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현장에서 언제까지 노동자분들이 일하다 죽어야 됩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중대재해법을 비롯해서 뭐 처벌도 좀 확실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데 또 경제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잘 안 들려요. 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근로자들의 안전 사고들 그렇습니다. 반드시 샤니, 개선돼야 샤니. 되는데 예 샤니에서요. 와 그러고 샤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 네, 전문가로서 딱히 할 말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연일 지금 테마주 때문에 증시가 뜨거운데 어저께도 또 관련 뉴스가 시끄러운 게 하나 났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주가 8일 장중 급등했다가 마감 직전 폭락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초전도체 물질 LK99에 대해서 부정적 발표가 나와서 결정적으로 이게 영향을 줬는데요. 그동안 이 물질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했던 미국의 메릴랜드대 응집물리이론센터의 발표가 신호탄이 됐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나 봐요.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슬프지만 우리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상호는 물론 저온에서조차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초전도체주 테마주들이 일제히 줄줄이 폭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침 또 테마주 열풍에 대해서 당국의 경고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전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3일 내내 상한가를 쳤다가 지난 4일에는 폭락을 했다가 7일에는 급등을 했다가 네. 어제는 또 다시 폭락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주식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테마주 과열, 이성적인 투자, 합리적인 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식 전문가 아닙니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AK99를 그렇죠. BBK99로 바꾸면 됩니다. 성공해요 그러면. 성공한다. 이름 네이밍 빨리 문제였다. 바꾸면은 그 상원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름 탓이었네요. 그 고대 아니야. 고대. 내도 고대고. 그렇죠. 아, 그렇게 또 연결고리가 생기는군요. 역시 이름만 네.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 고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역시 주가 조작에 이 능통한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하는데 이게 네. 순수한 흑자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6월달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고요. 6월달께 발표되면서 이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 합산수지까지도 이제 동시에 네. 발표가 됐는데 일단 6월달은 5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6월달은요. 그래서 5월에 이어서 일단 흑자는 2달 연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6월에 수출이 9.3%가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수출은 10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습니다. 네. 수입도 10.2%가 줄었습니다. 수입은 감소액, 감소율 모두 수출보다도 더 많이 줄었어요. 즉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월달 수치를 합산한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는 24억 4천만 달러 흑자인데 작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요 248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즉 같은 기간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흑자가 10%밖에 안 되는 거죠. 10분의 1로 급감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당초 5월달에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240억 달러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전망 유효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예단하긴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반기도 힘들다는 하반기도 거잖아요.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하반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경상수지 상황이 생각보다는 좋은 게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선풍기를 더우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선풍기 나에게 손이 다치지 않도록 네. 철망을 벗겨냈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선풍기 철망을 벗겨냈다. 정답은 깐풍기입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안녕. 네, 태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겸손은 힘들다와 패션 공장에 출연하는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겸손 자켓, 그리고 바람막이에 이어서 어제는 겸손 운동화가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저희가 출시하는 콜라보 제품들이 다 한정 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주문 첫날 사실상 다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추세와는 다르게 유독 어제 겸손 운동화에 대한 문의와 주문이 굉장히 대폭주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오늘 자정까지만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더 판매를 하기로 특급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주문을 더 받는다고 하거든요. 저희 이렇게 3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버닝 레드, 요 아이가 제일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린 아이보리 못지않게 그린 아이보리도 버닝 레드 못지않게 인기가 많고, 그리고 제일 앞에 보여져 있는 블루 그레이 색상도 꾸준하게 주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자정까지만 판매하거든요. 선 주문 후 제작 방식이라서 오늘까지 접수된 것만 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문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고정으로 링크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제 서버가 잘 안 돼서 주문 못했다, 혹은 고민하다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하시는 분들 빨리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김종알님 나오신 것 아니 같은데요. 근데 왜 신발을 한쪽만 올려놨어? 한쪽만 판단 오해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저희가 다음에는 두 짝 다 사진을 준비해서 똑바로 찍었어야지. 저 PD는 마음에 안 든다고 봐요. 다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뭘까요? 오늘 저거 안 하나요? 밀리터 정신이 없네. 네. 자, 잼버리 대원들 전 세계에서 모집해서 다 지금 집결했다가 다시 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죠. 그런데 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숙소를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태가 그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왜 인원 파악조차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1번, 더하기 빼기가 안 됐다. 기본적인 산수조차 힘들었다. 자, 2번, 인원 파악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이유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후자, 보기 2번 93% 선택됐습니다. 댓글 실시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답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 걸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7월 달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이 1,068조 1,000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 원 급증해가지고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처럼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제일 큽니다. 지난달 주담대는 주택구입 자금 수요로 6조 원이나 늘었어요. 네. 올해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증가 때문에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인데요. 당장 이제 그 가계부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입장과 현장은 좀 동떨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행처럼 다시는 아니고 유행처럼 50년 만기 주담대가 지금 번지고 있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SH, 수협, 농협, 하나, 국민, 신한인 은행이 이미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놨고 잘하면 이번 달에 우리은행까지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6대 은행이 모두 주담대를 최장 50년까지 늘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담대에서 만기가 늘어나면은 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원리금 합계액을 갚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당국에서는 가계대출을 낮추라고 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주담대가 늘어나는 이런 변칙적인 수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엇박자,
계속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가계부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 불안한 뇌관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이른바 그 경제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갔다가 메커니즘. 그 세 발의 피다 이런 식으로 여기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새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새를 무서워하는 곳이 새를 무서워하는 곳? 새무서. 새 무서워. 새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그 대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문어는 그 대출을 못 받는다고 봐요. 돈을 대출을 하면 상환을 못 해요. 문어가요? 왜냐? 연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렇군요. 좀 밖에서도 네. 입틀 막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주문은요. 링크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면 안 돼요. 링크 클릭하세요. 링크. 네. 겸손운동화 링크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다음 소식인데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의 내부 정보로 매매 차익을 얻어서 127억 원대 부당이익을 네. 얻었다는 게 또 적발이 됐습니다. 수법은 간단한데요. 그 KB에 상담하러 온 증권 관련한 그 내용 중에서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는 것들을 미공개 정보를 얻었을 때 이 직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다든지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부당이득을 127억 원대를 얻었다라는 게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BNK 경남은행 관련해서 뭐 수백억대 횡령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이게 금융의 생명은 신뢰인데 지금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 아닌가? 도대체 금융권의 지금 이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야말로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외부적으로다가 이거는 감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싶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용이 깜짝 놀랐다고 봐요. 그래서 용이 깜짝 놀라요. 띠용 그렇다고 봐요. 아, 정말 띠용 할 진짜 만한 띄어난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하나. 짧게 하나요? 네, 고용 통계 고용 나왔죠. 통계가 네. 나왔는데 뭐 통계 수치 자체는 지금 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20대 청년 일자리,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 그리고 우리 경제의 또 중심인 제조업 일자리 여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좋아지나? 화려한 통계 수치 밑에 그늘이 굉장히 깊다. 네. 이런 소식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띠용이라고 하네요. 띠용. 내일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네, 템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템밀이 다시 오신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에 올인을 다하지만 네. 그래도 제 마음은 늘 민생 경제 살리기에 피리꽃에 있습니다. 네. 안진걸입니다. 안진걸 TV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띠가 좀 많이 벅차 보이는데. 예, 굉장히 머리가 제가 크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네, 좋습니다. 미리미터 먼저 할게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사무실이 어제 압수수색 됐죠.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잼버리 콘서트 아이브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아이브 그 소속사가 스타쉽이죠. 스타쉽의 최대 주주가 이 카카오 엔터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공장장이 SM이라고 했는데요. 네, 스타쉽이죠. 네, 아이브도 모르는데 스타쉽을 알겠습니까, 공장장이? 예, 아무쪼록. 그래서 이 두 일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그래서 드린 보기가 1번 우연이다, 2번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98%가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우연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 예, 굉장히 뭔가 압박하는 느낌? 느낌. 예. 그다음에 세수 결손이 또 엄청 심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세무조사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또 압박이 되는. 압박이로 예, 탄압이 느꼈을 되는, 수도 예.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한 주간 뭐 바삐 지내셨어요? 예, 뭐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는 고속도로 게이트고 제 마음 항상 민생이니까 네. 이번 주에도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택배 없는 날 동참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내일 모레 이때부터 이제 주문을 안 받기 시작하고 14일 날 택배 기사님들이 쉬면서 13, 14, 15 2박 3일 정도를 시간인데 보통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5일에서 주말까지 끼고 최대 9일까지 쉬잖아요. 물론 그렇게 못 쉬는 주말은 분도 빼고 많지만 얘기해야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쉬는 분도 많지만 네. 네, 그래서 쿠팡 본사도 갔고 통합물류협회라고 있어요. 택배 회사들의 연합체가 서울 공평대 있는데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한테 그렇게 고소드렸어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택배 없는 날 다 하는데 동참 안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뒤늦게 갑자기
동참하려면 뻘쭘하면 8월 15일이면 엄청 덥잖아요. 네. 14일, 15일. 네. 폭염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어. 하루씩 했다 이렇게라도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통신비 인하에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익이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예. 4분의 2분기 통신 3사 이익이 나왔는데요. 이제 통신 3사 합쳐가지고 이익이 1조 2,800억이 넘습니다. 영업이익만. 이렇게 되면 한 분기니까 4, 4분기 다 합치면 네 분기 다 대략 합치면 어느 정도 5조가 될까요? 넘어갑니다. 5조. 근데 그러면 한 사당 예를 들면 SK텔레콤, KT 같은 경우는 2조 안팎이 되거든요. 그리고 LG도 지금 4분의 2분기가 2,812억이에요. 아, 그렇게밖에 안 LG도 되는군요. 1조 안팎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조가 넘는, 그러니까 매출 1조가 넘는 데는 꽤 있지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건 1조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꿈의 대기업입니다. 한 35개, 36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통신 3사는 수십 년째 요금도 똑같고 시장 점유율도 5대 3대 2로 딱 분할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카르텔이 바로 이런 게 카르텔입니다. 이런 카르텔을 지적을 하면 자 내일부터 버스 요금이 300원이 올라요. 네. 그럼 왕복이면 600원이잖아. 20일이면 12,000원 오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서민들 12,000원. 근데 교통비를 우리가 반값 교통비 캠페인 하는데 그건 세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하려면. 통신 3사는 민영화돼 다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만약에 1인당 10,000원씩 인하가 된다. 그럼 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버스 요금 인상된 것을 상쇄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값 통신비, 통신비 대폭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충분히 요금 인하 여력이 된다. 그리고 통신 3사 여러분 기본적으로 박리담회가 됩니다. 네. 이동통신 3사 가입자가 6,500만 명이 넘습니다. 다 쓰죠. 1인당 2개씩 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5G 요금제가 통신 3사가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박리담회로 국민들 예를 들면 유 기자님 저한테 5,000원 요금이 더 인하된 요금제가 제시된다. 보면 지금 뭐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5G 같은 경우는 7만 원, 8만 원 이상대 요금제, LTE도 최소 5, 6만 원 요금제 해야지 무제한 요금제 가거든요. 물론 더 많이 내는 분도 많고, 근데 거기서 5,000원 10,000원씩만 인하돼도 숨통이 그렇죠. 상당히 트이는 거죠. 네. 아무리 무정부정권이라고 하지만 이런 대책은 좀 수립해야 된다. 네, 강력히 지금 촉구합니다. 채팅방에 실시간 댓글로 반값 통신비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집집마다 통신비가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원 안팎이 나옵니다. 네, 꽤 돼요. 근데 거기서 1인당 10,000원씩만 일하는데도 4만 원이 이제 세이브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한 푼이 아쉽거든요. 저 여기 이발 블루 땡땡에서 했는데 10번 자르면 한 번이 무료예요. 네. 서민들은 그런 정말 그 한 번 무료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저도 7번째, 8번째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 스탬프에 찍히거든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설레요. 앞으로 2번만 더 자르면 공짜구나 막 하면서 네.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머리 왜 이렇게 늦게 자라지? 그때부터 빨리 자라는 이발 또 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정권은 정말 아니, 아무런 관심도 통신비 대책도 인하가 없다.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바로 그 카르텔 때문이죠. 카르텔.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카르텔. 근데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카르텔은요. 헌법과 유엔이 보장하고 있는 서민과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카르텔을 하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카르텔은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선의 경쟁을 안 하고 똑같은 요금으로 수십 년대 독점과 담합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깨뜨려야 서민들 중산층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에게도 기회가 갈 그렇죠. 거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알뜰폰. 통신사를 많이들 가입하세요. 네,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들 개통을 예. 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용하시더라고요. 민생상황실에서 와 10,000원대 알뜰폰 요금제가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알뜰폰으로 1,000만 명 넘게 이미 가고 계세요. 네. 알뜰폰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유시민 작가님 말은 각자 도생의 길이죠. 알아서 알뜰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상생연대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알뜰폰으로 안 되면은, 가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 재벌 3사에 물론 알뜰폰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가족 결합 할인이라든지 뭐
뭐 통신삼사가 주는 뭐 기존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알뜰폰으로 가기 전에 인하가 되는 게 훨씬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생 연대 투쟁을 해서 통신 요금을 인하시키자. 인하시키자.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안녕.